자, 증명 봅시다, 증명. 자, 여기는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 거 나오거나 부교재에 있는 거 나오거나 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몇 번 해보면 돼.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공짜야, 공짜. 서술형으로 나오면 한 7점? 그치? 그냥 공짜로 받아 먹으면 돼. 자, 봅시다. 일단 증명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증명이 3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2개를 지금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2학년에 대수 할 때 할 건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우리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이거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잖아.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보이기 힘들 때, 그러니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를 이용하면 증명이 편한 경우가 있거든. 자, 교과서에 있는 걸로 갖고 왔거든. 여기 밑에 보면 비상, 미래엔, 동아출판이라고 적혀 있잖아. 비상이랑 미래에는 이거랑 똑같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요게 나와 있고, 동아출판에서는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증명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서, 자, 일단 보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인 거를 증명하라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 뭐 있어, 민주아? 2, 4, 6, 80 제곱하면 다 짝수지? 그럼 짝수네? 그거는 증명이 아니야. 그치? 증명은 식으로 뭐라고 했을 때 뚜닥뚜닥 뚜닥뚜닥 뚜닥 띡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식으로 보이기는 힘들어서 이거를 대우를 볼 건데, 이거의 대우는 가정이랑 결론 바꾼 다음에 부정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자연수야. 그러면 이거의 부정이 n이 짝수가 아니면이니까,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아니면 전부 다 홀수잖아. n이 홀수면 마찬가지로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니까 n제곱이 홀수다. 요거를 보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n이라는 애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 n이라는 애를 2k-1이라고 해볼게. 홀수는 전부 다 짝수에서 하나 빼면, 1을 빼면 홀수가 되잖아? 짝수에서 1을 빼면 홀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의 k는 자연수여야겠지? n이라는 애를 2k-1이라고 했을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n이 1이라 그러면 k가 1이고 n이 3이라 그러면 k가 2인 거니까 여기서의 k는 자연수겠죠? 얘가 만약 홀수라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n을 제곱을 하면, 좌변 제곱한 거니까 그냥 우변도 제곱해버리면 2k-1의 제곱이야. 그럼 요거 전개하면 4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인데, 얘가 이제 홀수인지를 봐야 되잖아? 홀수인지를 보려면 내가 2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로 나오게끔 만들면 되니까, 얘를 2로 묶으면 2로 묶었을 때 2k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플러스 1인 거니까, 지금 k가 자연수였으니까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잖아. 만약에 k가 1이면 0이고 k가 2라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자연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짝수겠죠? 그래서 n이 홀수라고 시작을 했을 때 얘를 제곱한 결과 2로 묶었을 때 1이 남는 거니까, 따라서 n제곱도 홀수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되겠지? 뭐 동아출판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홀수로 바뀐 거거든? 얘가 홀수면 얘가 홀수다 라고 한 거니까, 이거의 대우는 n이 짝수일 때 n제곱이 짝수 요거니까 그냥 n을 2k라고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가 자연수겠죠? 근데 그거를 제곱하면 4k제곱인데, 그 4k제곱은 2로 묶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애, 여기 뒤에 있는 건 다 자연수니까 얘도 짝수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냈다
하면 얘가 참인 거잖아.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인 거. 요게 참인 걸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거의 대우인 n제곱이 짝수일 때 n도 짝수이다. 요것도 참임이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류법인데, 귀류법은 그냥 결과를 부정해서 몇 번을 말하는 거야? 결과를 부정해서 모순이 나오는 걸 확인해주면 되거든? 대표적인 예로 모든 교과서에 이건 다 있거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라. 혹은 무리수임을 보여라.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다 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얘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걸 이제 증명하라 라고 하면 루트 2는 무리수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돼. 자, 귀류법은 결과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인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시작해서 뭔가 쭉 전개를 하다가 모순이 나오면 뭔가가 잘못된 거니까 여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유리수라는 거는 자연수분의 자연수 또는 정수분의 정수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래서 루트 2를 P분의 Q라고 하고, 이때 이제 P랑 Q는 서로소겠죠? P랑 Q는 서로소인 뭐 자연수 또는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어차피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루트 2를 P분의 Q라고 했을 때 뭔가 쭉 전개를 해. 계산을 쭉 하다가 뭔가 모순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루트 2가 P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양변에 P를 곱해서 P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게 Q다. 요거랑 똑같은 거고, 얘가 0이 아닌 건 자명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이 P제곱이 Q제곱이잖아. 자, 근데 아까 왼쪽에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를 보였어. 자, 그러면 이 지금 Q제곱이라는 애가 짝수잖아. 왜냐면 어떤 P제곱에다가 자연수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놨으니까 Q는 짝수야. Q를 제곱한 게 짝수니까 Q도 짝수니까 Q라는 애를 2T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그 Q에다가 2T를 대입을 하면 이 P제곱이 Q를 제곱한 2T를 제곱한 4T제곱이 되고, 이제 또 양변을 2로 나누면 P제곱이 2T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P제곱이라는 애가 어떤 T, 여기서 T는 Q가 자연수, 그러니까 짝수인 자연수였기 때문에 자연수겠지, T도. 그럼 자연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P도 짝수네, P제곱이. P제곱이 짝수니까 P도 짝수겠죠. 그래서 P도 마찬가지로 뭐 E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나오죠. Q도 짝수고 P도 짝수. 그러니까 Q의 인수가 2가 있고 P의 인수가 있으면 얘네 둘이 서로소가 아니야. P랑 Q가 서로소가 아니라 공약수가 2라는 게 있겠지. 1이 아닌 공약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겼겠다. 그래서 결과가 틀린 거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거니까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얘는 뭐 숫자만 바뀌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루트 2가 유리수이다가 아니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뭐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좀 가볍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별로 이런 걸 할 때 말을 해주는 학교가 많거든. 예를 들어 나오면 나온다고 보통 말해줘. 말 안 했는데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자, 어쨌든 그때 가서 조금 교과서에 있는 거, 부교재에 있는 거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자, 절대부등식 봅시다. 여기는 쉬운 건 쉬운데 어려운 건 또 많이 어렵거든? 당연한 말인가? 보면 절대부등식보다 그 한 장 옆에 나오는 산술기하가 훨씬 중요하거든? 자, 일단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우리 이제 등식이랑 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등식은 같은 거고 부등식은 뭐가 더 크다 또는 뭐가 더 작다 이걸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거든? 등식의 종류는 두 개.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는데 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을 x제곱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해도 다 똑같은 좌변 우변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해서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는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두 개를 썼었죠. 그 다음에 방정식은 x제곱은 1 같은 내가 x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등식, 등호가 성립하는데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닌 걸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 안 하잖아. 그래서 조건부로 성립하는 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부등식에도 똑같이 두 종류가 있거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성립하는 걸 이제 조건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이 조건부등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냥 그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건 이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이거는 절대부등식인가? 라고 물어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면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야.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당연히 a랑 b가 실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문제에 보통 다 써져 있을 테니까 얘는 이제 a랑 b에다가 내가 뭘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하겠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제곱 이런 것도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풀리지는 않지만 완전 제곱식에다가 a-b의 제곱에다가 또 다른 완전 제곱식인 b제곱을 더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부등식이겠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냐를 물어보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그 자체로 완전 제곱식이 아니지만 얘도 완전 제곱식이랑 완전 제곱식을 더해 놓은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절대부등식이다. 가 이제 20쪽에 나와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20쪽의 중간에 보면 a, b가 실수일 때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나와 있잖아. 자, 일단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a-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쓰면 돼. 얘네들은 증명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대소비교거든. 대소비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소, 누가 크고 누가 작냐를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이랑 1을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이 큰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3에서 1을 빼면 얘는 이제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니까 3이 1보다 큰 거야. 우리 아까 A가 B보다 만약에 크면 A-B는 0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에서 뭐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루트 3이랑 루트 2를 비교하라 라고 하면, 물론 루트 3이랑 루트 2는 얘가 더 크니까, 안에 들어있는 3이 2보다 더 크니까 루트 3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기는 한데, 루트 3이랑 루트 2가 둘 다 양수잖아. 양수를 비교할 때는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돼. 어차피 양수 중에서 양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A가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3이랑 루트 2를 비교를 하라라고 하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3이랑 2 제곱을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빼니까 0보다 컸어. 그래서 3이 더 크네? 3이 더 컸으니까 루트 3이 더 크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설명만 들으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를 이용한 대소비교는 얘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 어떤 A랑 B가 있을 때 얘를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이쁘게 안 나와. 근데 얘를 나눠보니까 B분의 A라는 걸 계산해보니까 뭐 한 2.5 정도 나왔어. 근데 A랑 B가 양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1보다 크잖아? 어떤 걸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보면 얘가 양수니까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빼서 비교하는 거, 아니면 제곱해서 비교하는 거, 아니면 나눠서 비교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냥 빼는 거의 대소비교는 그냥 하면 돼.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는데 제곱이랑 나누는 거는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건 3이랑 마이너스 2, 양수랑 음수 중에서 양수가 더 크다는 건 자명하겠죠. 뭐 빼도 되고 어쨌든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음수랑 비교하면 어때? 빼서 되는 거 말고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3을 비교하라라고 하면 제곱했을 때 2고 3인 거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둘 다 음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둘 다 음수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게 이제 20쪽에 있는 말이고, 얘도 문제로 뒤에 넘겨서 한번 볼까? 21번 보면 대소비교를 하라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절대부등식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 절대부등식을 골라라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를 보이면 되고, 21번 같은 대소비교를 하라 라는 거는 일단 정석은 이렇게 풀어야 정석이야. A가 루트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루트 AB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A 더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A랑 B랑 비교를 해볼게.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냐 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B니까 직관적으로 비교가 안 돼. 뭐 이런 루트 3이랑 루트 2 같은 거는 루트 3이 더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근데 얘는 바로 안 보여. 그래서 제곱을 해볼 거야. A를 제곱한 거에서 B를 제곱한 걸 빼볼게.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고, 둘 다 양수니까 제곱이 크면 더 큰 거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면 A가 더 큰 거, 음수면 B가 더 큰 거인데, 자, A를 제곱하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를 제곱하면 AB겠지? 그걸 빼고 통분을 해보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야. 이렇게 보면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나오잖아.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다시 제곱해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고 결국에는 a가 b보다 큰 거겠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a랑 c를 비교해 볼까? 마찬가지로 저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을 해보자.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를 제곱하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c를 제곱하면 a 더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일단 그냥 써볼게. a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겠지. 자, 그러면 묶어보자.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보면, 뒤에 써보면 얘는 2분의 1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하나 묶였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두 개였는데 하나만 남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통분해보자. 통분해보면 2에다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지. 자, 요거를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면 되는데,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양수야. 또는 0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 다음에 분모도 2는 양수고 a 더하기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요 덩어리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 분자에 올라와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의 대소만 따주면 되는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고 더하기 2ab,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다시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c제곱이 더 큰 거고, c제곱이 더 크니까 c가 더 큰 게 되겠다. 자, 그러면 b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인데, 등호를 생각을 해보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고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BAC 순으로 커진다 라고 하면 되는데, 승희야! 이게 정석? 근데 이렇게 풀어? 어떻게 풀어? 아, 그냥 넘겨? 별표 치고 다음 문제? 수아,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다들? 수빈아, 이거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래? 자, 대소 비교를 하라. 문자랑 대소 비교를 하라라고 하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 답이 1, 2, 3, 4, 5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소 관계가 명확한 거잖아.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또는 같은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대입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자, 대입을 해보면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해볼까? A,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에다가 B에다가 1 대입해보면 라지 A의 값은 루트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루트 1 곱하기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이야. 그 다음에 C라는 애는 2분의 2니까 얘도 1이야. 같네. A에다가 1, B에다가 1 대입하면 얘네 세 개 다 전부 다 같아. 근데 A에다가 뭐 1,
B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라지 A는 2분의 1 더하기 4니까 루트 2분의 5고 B라는 애는 루트 AB니까 루트 2일 거고 C라는 애는 A 더하기 B 3분의 1 더하기 4니까 5겠죠? 3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숫자로 문자가 아닌 숫자로 나와 있으면 대소 비교가 확실하겠지. 어차피 다 양수니까 제곱해보면 2분의 5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대충 2점 몇? 2, 2.5 근데 9분의 27이 3이니까 얘는 3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는 요건데 A가 1, B가 1일 때 전부 다 같으니까 등호도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해서 답은 4번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하나만 넣어보면 안 돼. 하나만 넣어보면 등호를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등호 성립 조건은 지웠네. 여기서 A-B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보통 같을 때거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같을 때도 A랑 B가 같을 때였잖아. 그래서 같은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두 개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21쪽 보면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여기 보면 얘도 절대부등식의 일부거든.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뭐냐면 산술평균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산술평균은 더한 걸 개수로 나눈 2분의 A 더하기 B고 요걸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A랑 B가 있을 때 둘이 곱한 걸 루트 씌운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거든. 두 개짜리에서는 요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는데 두 개 있을 때 산술평균은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두 개 있을 때 기하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데 세 개 있을 때는 산술평균은 어렵지 않아. 그냥 다 더한 거 분을 다 더한 걸 개수로 나눠주면 되거든. 세 개짜리의 산술평균은 그냥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세 개짜리의 기하평균이 우리 두 개짜리 기하평균 할 때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웠잖아. 근데 세 개짜리는 다 곱한 거까지는 똑같은데 루트를 씌울 때 세제곱근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 세제곱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공통수학 2에서는 안 나오고 대수에서 나와. 기억나니? 이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루트 배웠지만 루트 2라는 게 어떤 x를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그거 x를 루트 2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2라는 거는 어떤 x라는 애를 세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거 그때 그 x를 세제곱근 2라고 부르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수할 때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두 개짜리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의 관계가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3개도 마찬가지로 4개도 5개도 6개도 다 마찬가지로 항상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이 더 크거나 같거든. 자, 요 두 개짜리만 한번 보면 우리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랑 대소 비교를 할 때 그냥 빼서 비교하려 보니까 루트 AB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비교를 못해. 그래서 보통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에서는 AB가 양수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둘이 더한 걸 2로 나눈 것도 양수, 곱한 거 루트 씌운 것도 양수니까 얘를 빼서 비교하는 거 말고도 제곱해서 비교하거나 나눠서 비교하는 게 있는데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아니, 제곱해서 비교를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제곱한 거에서 기압 평균을 루트 AB를 제곱한 걸 빼주면 계산해보면 첫 번째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그냥 마이너스 AB겠죠. 근데 얘를 통분해보면 4분의 A제곱에다가 2AB인데 마이너스 4AB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냥 B제곱은 써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돼 A-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항상 어떤 거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제곱해서 제곱한 걸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왔으니까 항상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는지를 봐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1, B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나왔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인데 같을 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도 보면 얘가 0이 되는 게 있냐라고 보면 여기가 0이 되려면 A-B의 제곱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이걸 써줘야 돼. 단 등호는 1대 성립한다. 요거를 반드시 써줘야 감점 없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등호가 성립하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거 가지고 이걸 왜 했냐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 뭐 밑에 있는 거 그냥 보면 A 더하기 A분의 1 얘는 A랑 A분의 1을 더한 거잖아. 근데 이거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래. 우리 방금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더한 걸 2로 나눈 게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너 양변에 2를 곱해도 똑같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알고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크거나 같겠지. 2배의 루트 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A랑 A분의 1. 그러니까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도 곱하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문제로는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고 한 장 넘겨서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가 시험에 또 나올 거거든.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계속 쓸 거는 요것만 쓸 거야.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만 계속해서 쓸 거거든. 자, 첫 번째 상황.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곱이 최대. A랑 B랑 더해서 4가 고정이래. A랑 B를 더하면 4가 고정인데 A,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어차피 A랑 B랑 더해서 4니까 B라는 애를 4-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랑 B랑 곱하면 A에다가 4-A를 곱한 거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야.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면은 0이랑 4에서 축이랑 만나고 2에서 최대값.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2,4. 그래서 최대값은 4다.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산술기하를 활용하면 A랑 B랑 더하면 반드시 크거나 같아. 여기에서 A랑 B랑 더하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A랑 B랑 더한 게 4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4랑 뒤에 있는 2 루트 AB만 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루트 AB라는 애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얘가 지금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제곱해보면 AB가 4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생각해줘야 돼.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증명할 때 산술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일 때 제곱해서 제곱한 걸 뺐을 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였는데, 이 등호는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같냐? A랑 B랑 같을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A랑 B랑 같을 수가 있죠. A가 B가 2일 때 최대값 4가 된다. 항상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선 상황을 써줘야 돼.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 A, B가 4라고 나왔어. 그럼 이때 합의 최소는 A랑 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랑 B라는 애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AB보다. 근데 A, B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게 4겠죠? 해서 A랑 B의 합의 최소값은 4다. 언제? A랑 B랑 같을 때. A랑 B가 둘 다 2일 때 합의 최소값 4를 갖는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하면 밑에 있는 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예시만 보고 좀 넘어가면, A 더하기 B분의 1, 아무 조건 없이 그냥 A랑 B가 양수라고만 나와 있어. A 더하기 B분의 1이랑 B 더하기 A분의 2,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전개해보면 A랑 B랑 곱하면 A, B고, A랑 A분의 1을 곱하면 2고, B분의 1이랑 B를 곱하면 1이고, B분의 1이랑 A분의 1을 곱하면 A, B분의 2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래. 이거 3에다가 2랑 1을 더한 3에다가 AB 더하기 AB분의 2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3은 그냥 고정이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네 둘이 곱하면 날라가잖아? 그럼 더한 거의 최소값은 2 루트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얘는 AB 더하기 AB분의 2라는 애는 2 루트 얘네들을 곱한 2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전체가 원래 있던 3에다가 여기에 최소값이 2 루트이니까 3 더하기 2 루트 2,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AB가 루트 2일 때 최소값 요게 되는 거니까 있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3 더하기 2 루트 2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대. x가 1보다 크대. 근데 구해야 되는 게 4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4야. x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더한 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지? 2배의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4x 요건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풀 때 곱하면 날라갔어. 곱하면 날라가고 숫자만 남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다 날라가고 숫자만 나와서 했는데, 얘는 지금 안에 있는 게 문자잖아? 그래서 식을 좀 조작을 해서 여기가 문자가 안 남게끔 해야 돼. 자, x-1을 x로 바꾸면, x-1을 x로 바꾸면 곱해서 날라가겠지? 근데 분모에 있는 건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x라는 애를 x-1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곱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4를 빼면 묶을 수 있잖아? 그럼 그냥 4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식을 조작을 해보면 x-1로 맞춰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1분의 1 그대로 써주고, 원래 없던 4를 빼줬으니까 그냥 4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 최소값만 구하면 돼. 얘는 고정이니까. 근데 얘는 크거나 같겠지? 2배의 쟤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하면 x-1이 날아가니까 4가 되고 2루트 4는 그냥 4니까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얘네 둘이 같을 때. 4의 x-1의 제곱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x-1의 제곱이 4분의 1. 그러니까 x-1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1이 2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어쨌든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최소값은 이거고 거기다가 4를 더한 거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8이다.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변형해버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내가 두 문제를 칠판에 적을 테니까 책에는 없는 예시인데 두 문제를 더 적어줄 테니까 적어보시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분의 4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6의 최소값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6 이거의 잠깐만 sorry 여기에 최대값 여기에 최소값. 자, 조금 약간 여기보다 난이도를 높이면 저렇게도 나오거든. 근데 메커니즘은 똑같아. 결국에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뭐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때 A랑 B랑 더한 게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여기가 문자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곱했을 때 상수가 남는 애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바로 보이면 땡큐고 안 보이면 식을 조작해서 만들면 돼. 근데 쟤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식을 조작해서 곱해서 날아가는 걸 찾으면 되는데 자, 일단 얘는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여기 4x제곱 일단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4가 됐으니까 곱하기 4 해가지고 12x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곱하기 4에서 16 이렇게 만들면 원래 식이랑 다른 게 2x밖에 없어. 여기다가 그냥 2x를 더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 자, 근데 얘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요게 그냥 4잖아. 4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2x 요거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겠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4는 그냥 정해진 숫자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최대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 근데 얘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역수하면 2x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x가 양수라고 했을 때 x가 실수 x가 아니라 양수 x에 대해서 x가 양수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역수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2x분의 2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이렇게 보면 2분의 x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2x 3x니까 그냥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2x분의 4니까 x분의 2겠죠. 여기에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2분의 3은 그냥 숫자야. 정해져 있는 숫자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2분의 x랑 x분의 2라는 거는 곱하면 날아가잖아. 곱했을 때 미지수가 날아가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다.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보면 얘가 크거나 같아. 2 루트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2 루트 1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2분의 3 더하기 요게 여기는 2분의 3으로 정해져 있고 요거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다시 여기에 최소값이 2분의 7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에 최대값은 이거의 역수인 7분의 2가 되겠다. 7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에 전체의 최대값은 원래 있던 4를 그냥 더해준 7분의 30이 되겠죠. 해서 최대값은 7분의 3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이면 꾸역꾸역 만들어서 곱해서 미지수가 날아가는 형태를 찾으면 돼. 결국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뭐 어쨌든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때 마지막에 결국 곱해서 미지수가 날리고 상수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곱했을 때 그 상수가 나오는 형태가 안 보인다 싶으면 식을 꾸역꾸역 조작해가지고 곱해서 없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뭐 4차식 지랄지랄 요것도 한번 보면 얘도 바로 안 보여. 얘도 바로 안 보여. 그러면 얘도 한번 써볼까? 얘도 한번 써보면 얘도 분자에 있는 걸 분모로 한번 나눠서 식을 그나마 간단하게 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보면 나누기 싫은데 그래도 나눠야겠지? 나눠야겠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6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x제곱 있어야 되고 x제곱 있으면 x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6 남고 그 다음에 x제곱 x세제곱 x 없애려면 마이너스 x 있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16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나와 있는 식을 분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인 거잖아. 나머지가 그냥 16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분의 이니까 x제곱 요거 날리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그냥 앞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6은 그냥 써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6 이렇게 식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작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놓으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미지수가 날아가야 되는데 비슷해. 근데 얘 때문에 안 돼. 그럼 얘를 바꿀 거냐 얘를 바꿔야 되는데 얘를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1 더하고 뒤에 1 빼면 이제 여기에서 산술기하 쓸 수 있겠다. 얘네들은 항상 크거나 같겠죠. 뭐보다 2 루트 쟤네들이 곱하면 날아가니까 16 그러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언제인지도 생각을 해보면 등호 성립하나라고 보면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 16일 때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4거나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4라 그러면 더하기 5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허근이니까 얘는 안 되네. 얘는요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얘는 실근으로 있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있는 거겠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8이고 거기다가 1을 빼준 거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7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렇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